대선을 앞둔 사전투표자 수가 6,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선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미 전국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각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추세에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도 악재였습니다. 오늘 새벽 센타아나 부근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어바인에도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빈소에는 재계와 정계 인사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주재하는 많은 외교관들까지 빈소를 찾았습니다. 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얼바인 지역에 오늘 낮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이제 단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자가 무려 6,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전투표자는 조 바이든 후보를, 미투표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마친 미국 유권자는 모두 6,100만 명. 미국 CBS 방송이 핵심 경합주의 사전투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각각 61%, 조지아주에선 55%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미투표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플로리다주 59%, 노스캐롤라이나주 58%, 조지아주 54%의 응답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아직 승부를 예측하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경합주 현장 유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통제를 포기했다는 백악관 비서실장의 말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No, not at all. In fact, the opposite. No, we're doing a great job. We are absolutely rounding the corner. 바이든 후보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차량 유세와 화상 유세에 집중하며 차별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All these crises we're seeing today, all the chaos, this hardship and suffering, it didn't have to be this way. 미국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코로나19 대응 문제가 대선 막판 쟁점으로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다음 달 대선 투표율 전문가들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유권자들의 결집 현상이 어느 선거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현장 투표보다는 우편 혹은 조기 투표에 몰리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이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대선에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12년 만에 가장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 1908년 이후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선거투표 분석기관은 이번 11월 선거에서 1억 5천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들의 6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5천만 명의 유권자들이 선거일을 8일 남겨둔 현재 우편과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를 끝낸 상황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들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도 우편 투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우편 투표 열기는 코로나19로 투표소를 피하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올해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 숫자가 7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10시간 이상 기다려 투표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양당 유권자들의 갈등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인 맨하탄에서는 트럼프 찬반 시위대들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차에 미국 국기와 트럼프 깃발을 매단 차량 행렬이 뉴욕 시내를 돌아 맨해튼 타임스퀘어로 진입합니다.
그러자 인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들 행렬로 몰려들며 욕을 하고 계란을 던집니다. 차량 행렬을 벌이던 트럼프 지지자와 트럼프 반대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가 맞붙은 겁니다. 싸움은 이내 육탄전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을 지지한다는 뜻의 검은색 성조기를 바닥에서 짓밟고 막대기를 뽑아 흔들기도 합니다. 경찰들이 말려보지만 흥분한 시위대는 쉽사리 떨어지질 않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경찰이 양측 시위대를 연행하기 시작했고 자전거를 들고 나와 차단벽을 세우면서 겨우 진정됐습니다. If you leave voluntarily, no charges will be placed against you. If you refuse to leave, you will be arrested for unlawful assembly.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남북전쟁 이후 최악이라는 분열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시위대끼리 육탄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던 선거 직후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7일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3일과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8만 3천여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발생한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코로나 가을철 재확산이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측은 앞으로 2, 3주 동안 코로나 확진자 신기록에 대한 언급이 반복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대학원은 미국은 급격한 코로나 상승 곡선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주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조치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텍사스 엘파소 카운티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참가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 DC 의회가 보이는 곳에 수천 명의 보수 성향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어깨가 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섰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Aren't you afraid of not wearing masks at the outside in this mass gathering? No. No. Why not? They don't work. I don't believe they work. 코로나보다 강한 종교의 힘을 믿는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통계가 조작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We have a God who's a healer, and so we know that Jesus wouldn't be wearing a mask. He would be going out. Because you get hit by a car, your wife kills you, you get in a car accident, you jump off a building, it's all coronavirus.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부분인 기독교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이틀 연속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지난주 17% 증가했습니다. 비서실장 등 측근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펜스 부통령은 자가격리 없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We're not going to control the pandemic. We are going to control the fact that we get vaccines, therapeutics, and other mitigation areas. They are admitting defeat. This is the greatest failure of any presidential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America.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에서 열린 헬로윈 행사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참석했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43개 주에서 감염자가 늘면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얼마 안 남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도 없고 사실상 백신과 치료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걸려봤는데 코로나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위기 경보가 여러 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인 노인층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10%포인트나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주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사는 한 마을의 경우 원래 트럼프 지지 카트 유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이든 후보를 응원하는 맞불 카트 행렬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락을 좌우하는 격전지는 여전히 초접전 양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플로리다의 일부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이기는 것도 나와 결과 예측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제 미리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미국에선 사전 투표 열기가 여전히 대단하다면서요. 벌써 5,800여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사전 투표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사전 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여기에 자극받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선거 당일 얼마나 투표장에 나올지가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 전역에서 코로나 재확산 추세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지역의 완만한 증가 추세는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861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3,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2,9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오늘 하루 8명이 추가돼 모두 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심각하다는 불안감에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3% 떨어진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에 3.4%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9포인트, 1.64% 주저앉았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협상이 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는 소식에 하락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얼바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분들, 오늘 하루 종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산타애나 캐년 로드 부근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얼바인 지역에는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6만여 명이 서둘러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 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새벽 얼바인 남쪽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로 모두 7,200에이커가 넘는 지역이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산티아고 캐년과 실버라도 캐년 로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이번 산불이 최고 시속 70마일에 이르는 강풍을 타고 급속하게 확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This fire is going to continue to cross and encroach upon the homes in multiple areas. So our priority right now is getting people evacuated and out of the path of the fire. 산불 현장에는 소방대원 500여 명이 투입됐지만 강풍으로 진화 작업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진화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대원 2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얼바인 지역 주민 6만여 명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노스우드 고등학교와 포톨라 스프링스 초등학교, 그리고 UC 얼바인 등들도 짙은 연기와 재 등으로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코로나 서쪽에서 발생한 산불이 요바린다 지역 수천여 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방국은 그린 리버 로드와 91번 프리웨이에서 시작된 그린 산불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1,100에이커가 넘는 지역을 전소시키면서 요바린다에서만 7만여 가구가 대피한 상태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멕시코 유카탄 반도 해상에서 올해 들어 28번째 열대성 폭풍인 제타가 발생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열대성 폭풍 제타는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운 뒤에 오는 28일쯤 남동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루지애나주나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뒤에 금요일쯤 북동부 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한국통상교섭 본부장의 당선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전통 우방인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명희 후보 지지가 확실합니다. 보도에 한세영 기자입니다.
EU 회원국들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나이지리아의 옹코조이 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선 일부 회원국들이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재논의를 거쳐 옹코조이 웨알라 후보 지지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헝가리와 라트비아 등이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도 EU 회원국들이 전통적인 우방인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 등을 고려해 유 본부장 대신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를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큰 중국도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은 유 본부장 지지가 확실시됩니다. WTO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도출 과정을 거쳐 차기 사무총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네, 유명희 후보 대신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일본은 요즘 상황이 복잡합니다. 우방국인 미국의 지지와 배치되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유성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는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오콘조이 웨알라 전 외교장관의 최종 경합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고 조만간 이런 입장을 WTO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선거 초반부터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유명희 후보가 당선되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큰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은 유 후보 지지가 확실시됩니다. 미국과 가까운 일본이 미국과大른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인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지지 후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国際機関の選挙の投票態度についてはこれ各国ともですね、外交上の理由から明らかにしない。 그러나 한 유명 시사주간지는 일본 정부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어 유명희 후보의 선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무역 분야에서 일본이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삼성 이근희 회장의 빈소에는 재계와 정계인사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한 외교관들까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가족장이지만 고인 영정을 직접 마주하고 싶은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문 행렬이 길어진 나머지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삼성 전현직 임원들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현 회장, 박용만 대한상유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았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형님같이 모셨습니다. 가장 슬픈 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경제수석을 되게 자주 만난 적이 있고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걸 가지고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거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확고한 공로를 세웠다고.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 등 많은 외교관들도 빈소를 찾아와 자국 정부에 애도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 이 회장의 발의는 내일입니다. 장지는 경기 수원에 있는 삼성가 선영이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이근희 회장을 이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앞으로의 변화될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지 이재용 부회장의 숙제가 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1974년 사비를 털어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에서 불모지나 다름없어 내부 반대가 많았지만 투자와 기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1992년엔 세계 최초로 63회가 D램 개발에 성공했고 이후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 번도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불량품을 허용하지 않는 품질 경영을 앞세워 휴대폰과 TV 시장에서도 애플과 소니를 제쳤습니다. 2류 내지 2.56.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1류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반도체와 휴대폰 부문이 삼성전자 실적을 탄탄히 받쳐주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앞엔 과제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경기 변화에 민감해 변동성이 큽니다. 이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비중을 늘리고 AI 반도체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중이었던 지난 6년 5개월 동안 방산, 화학 등의 사업을 정리하고 AI, 5G 통신, 바이오, 전자장비 부품 등을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갈등 등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좀 사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만 업체한테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에서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많이 이제 그 시장 점유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회장이 위기 속에서 부친과 같은 경영 능력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너 리스크를 해결할 지배구조 개편, 한정적 지분으로 인한 그룹 지배력 한계를 경영 능력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등이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코로나 마스크를 쓴 이후부터 입냄새가 심해졌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이 진단하는 원인은 바로 이렇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느낀다고 하는 입냄새. 20대 김모 씨는 최근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느낀 입냄새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느낀다고 하는데 저만 그냥 예민하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어요. 입안을 분석해봤더니 달걀 썩는 냄새를 유발하는 황화수소 농도는 1.8 나노그램, 마늘 냄새가 나는 메틸 머캅탄 농도는 1.3 나노그램, 악취 유발 경계선을 각각 넘었습니다. 내시경으로 모관을 봤더니 편도 안쪽에 노란 돌, 편도결석이 원인이었습니다. 음식 찌꺼기하고 이제 탈락된 상피세포들이 뭉친 상태에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마찬가지로 구취의 원인이 되는 황화합물들을 많이 생성을 하기 때문에 편도결석은 입안을 청결히 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편도가 커서 생긴 것이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엔 구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30대 남성과 60대 남성의 입냄새를 분석했습니다. 30대 남성은 황화수소 농도가 2.99, 냄새 유발 기준의 2배 가까운 농도로 나타났지만 60대 남성은 정상 범위입니다. 식사 후에 양치 꼭 하고 있고요. 자기 전에는 각을 한번 하고 자요. 30대 남성에게 양치와 목을 헹구게 한 후 다시 측정했더니 황화수소 농도가 2.44로 줄었습니다. 치주염, 치석 등 구강 질환이 있으면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음식 찌꺼기가 남지 않게 하면서 입안을 건조하지 않게 해야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는 헬로윈 주말인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박 2일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헬로윈 대회를 맞아 하루만 주택 등을 빌려서 여는 파티나 모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1박 예약을 취소한 뒤 숙박비를 환불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의 법무장관 또 검찰총장의 충돌은 오늘 국감장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참석한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 지난주 목요일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쏟아낸 작심 발언에 대해 반박이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상하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또는 사급자.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을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 하나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건 비상식적이라는 윤 총장 발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그러니까요. 위한 당연한 의당해야 되는 그렇죠. 지휘권이죠.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대목도 비판했습니다.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또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고 전했다는 발언에는 의구심을 표하면서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국민의힘에선 그렇게 문제 많으면 아예 윤 총장 해임 건의안을 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장관님, 궁금한 거는 왜 해임 건의안 행사를 안 하세요?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제주도가 관광객들을 상대로 환경보존기여금, 즉 입도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광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겠다며 입도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주는 환경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 환경 보존 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하루 기준 렌터카 한 대당 5,000원, 숙박업소는 1인당 1,500원을 각각 부과한다는 건데 연간 1,500억 원을 걷어서 환경보전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업계는 해외여행이 막힌 상황에서 제주도가 주목받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외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제주도가 그렇게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관광객들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내 여행 경비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별로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입도세,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위헌 소지 논란 등으로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이번 역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입법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마스크와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 뒤죽박죽입니다. 방역 지침을 가장 앞장서서 어기는 대통령, 재집권을 향한 대규모 유세전, 심지어는 백악관 안에서조차 집회와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을 조장하는 지도자,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통합의 정치라는 미국 정치가 분열의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최고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민은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